네,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문제풀이의 기술 이렇게 거창하게 지었는데요. 기사 필기시험 편입니다. 그렇게 막 대단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기출문제 풀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론 학습들을 할 때 이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을 해야 된다. 그리고 100분 안에 100문제까지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자주 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도 많습니다.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 다 이렇게 갖다 버리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도 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실 반대입니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한 것만큼 시험을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불합격의 원인입니다. 불합격의 원인은 이제 대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학습량 부족. 이제 후기 같은 거 보면은 3일 만에 공부하고 합격했어요. 뿌잉뿌잉 하는 이런 거 있죠.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이제 최소 한 달 반을 잡으셔야 되고, 머리가 생생하게 돌아가는 이제 학생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는 분들은 약 한 달 정도면은 빡세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량의 부족은 이거는 뭐 떨어져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기술이 절대 통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원인은 이 완벽주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의 핵심이죠. 완벽주의를 버려라. 자, 읽어볼까요? 자, 첫 문제부터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 본다. 자, 다 건드려 본다. 풀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도 일단 시도해 본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 집중력과 시간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여기에 해당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여기에 해당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좀 잘못하면 진짜 합격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문제풀이의 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의 기술 세 가지 원칙이고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원칙 첫 번째는 문제를 읽고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몇 초 안에? 10초 안에. 10초. 말이 10초인데 사실 2, 3초 안에 다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시 때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일단 시작했더라도 풀이가 길어지면 과감하게 스킵한다. 자, 문제를 풀다가 어떤 과정이 생각이 안 나요. 혹은 문제를 다 풀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봤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바로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실전 연습할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실전 연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썰이죠, 썰. 2016년 2회, 이제 바야흐로 한 4년 됐나요? 자, 이때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다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독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서 이제 혼자서 문제를 풀다가 이제 시험장에 띡 도달을 했죠. 그래서 문제를 풀고 60번까지 이렇게 딱 풀고 시계를 봤는데 3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은, 자, 진짜 이게 한 5초 안에 생각이 됩니다. 자, 35분 남았죠. 그러면은 OMR 카드 작성하느라 5분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30분인데 30분 안에 40문제입니다. 40문제. 자, 40문제를 30분 안에 풀려면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문제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 4과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가능은 하겠지만, 뭐 진짜 파파파팍 찍으면은 진짜 5분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5과목 이제 동력학이죠. 동력학은 이제 도대체 언제 어느 시간을 들여서 풀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딱 들게 됩니다. 네,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때 시간이 딱 이렇게 되면은 어떤 기분이 드냐?
일단 심장이 굉장히 빠르게 뜁니다. 네. 그 다음에 손이 이제 조금씩 떨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동력학 문제를 푸는데 내가 도대체 뭘 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시험 결과를 받아보니 4과목 과락은 안 당했습니다. 다행히 4과목 40점, 자 5과목 45점으로 전체 평균이 58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불합격을 했습니다. 저도 불합격할 줄 몰랐는데 시험장에서 이제 나와서 가채점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떨어진 걸 보고 굉장히 상심했습니다.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지 알겠죠?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전 연습을 안 하는 이유에는 이렇게 될까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말로는 제가 이제 시켜보면은 안 하려고 합니다. 보통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 사줄게, 뭐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이제 꼬셔서 카페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있죠. 그래서 뒤에 심리를 말을 해보자면은 표면적으로는 이겁니다. 시간이 없고 내가 공부할 시간도 빡빡한데 이걸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무의식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공부한 것만큼 점수가 안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58점 나와서 모의고사에서 떨어지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험을 보고 나면은 안 떨어집니다. 왜냐? 이 더러운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거든요. 네. 아무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의 기술 상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간단합니다. 시험 전에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문제까지 100분 안에 들어오는 연습. 자,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순합니다.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한 번만 해봐도 보통 들어와요. 연습 한 번 했을 때는 저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60번 풀었는데 이제 30분도 채 안 남은 경우도 아주 많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다시 연습을 하시면은 이게 됩니다. 충분히 되고요. 자, 시간 반드시 재세요. 시간 반드시 재고 마킹 시간 5분 제외해서 총 2시간 30분이 아니라 2시간 25분 만에 들어오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간단하지만은 이게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전 예시 2문제 빠르게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문제를 풀지 말지, 그 다음에 스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2015년 2회차 문제고요. 1회차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단열된 용기 안에 두 개의 구리 블록이 있는데 뭐 A는 10, 뭐 B는 10이고 구리에 B열 주고, 자 보면은 온도가 같아졌다. 이거 뭐예요? 열평형이죠. 근데 이제 엔트로피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요게 이제 딱 떠오르셨다. 열평형일 때 시그마 Q가 제로고, 그리고 Q는 CMT,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변화 T분의 델타 Q다. 요거 해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머릿속에 딱 그려졌다 하시면 푸시면 됩니다. 풀지 말아야 될 문제, 그리고 못 푸는 문제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10초 안에 다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러시면 푸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엔트로피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엔트로피가 도대체 뭐라는 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엔트로피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거는 그냥 제끼세요. 엔트로피 그냥 T분의 델타 Q만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연력학대 단열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0. 이 정도는 이제 푸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짬뽕돼서 나온 문제들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건 기술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19년 4회차 문제입니다. 자, 재료학 문제고, 그림과 같은 외팔보, 고정단에서 굽힌 모멘트 M,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딱 봐도 뭔가 정형적이지 않은 문제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보의 해석과 SF, BMD 요게 이제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보의 해석과 SFD, BMD는 충분히 연습을 하고 빠르게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문제를 풀어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SFD, BMD 그리는데 막 5분씩 걸린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맞췄다, 그래 봐야 뒤에 이제 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문제 맞고 플러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스킵하고 100번까지 풀고 다시 와서 문제를 푸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떤 거 얘기하는지 잘 아시겠죠? 대략 감이 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 시험 전 시간 재면서 연습, 그 다음에 시험 날엔 완벽주의 내려놓자.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합격 가능성이 그래도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시험 잘 보시고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